여야의 시각에서 한 주간 정치권 현안을 살펴보는 정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당을 대표하여 새로운 인물 나오셨어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예. 자, 어김없이 야당 대표로는 장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은 정치권 소식 전하다 보면 좀 숨이 가빠져요. 아주 돌풍이 일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소식인데요. 이준석 후보의 돌풍 심상치 않죠. 전당대회가 전과 다르게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 변호사님. 저희 당 내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요. 예상을 이준석 본인은 했다고 얘기하던데. 그래요? 네, 본인은 했다고 얘기하던데. 그렇죠. 그 이후에는 아마 예상한 사람이 이렇게 바람이 셀 줄을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네. 그래서 다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예.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강한 변화 속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런 절치부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절치부심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자, 우리 신 전 의원께서도 이런 어떤 국민의힘의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예상은 하셨어요? 예상 못했고요. 예. 옆집 일이긴 하지만 우리 집 일만큼 관심이 큽니다. 어떤 점에서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됐다. 그러면 그건 한국 정치사에서 엄청난 돌풍이기 때문에 그렇죠. 옆집 간판에도 영향을 주죠. 예.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아니 옆집은 저런데 너네 집은 왜 그러냐 하는 반드시 무슨 하여튼 질타는 아니지만 예. 그런 비슷한 얘기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 당하니까. 그렇죠. 오호. 그리고 지금 이 정당이라는 게 독과점 체제인데 예. 독과점 체제에서 바로 옆집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집 일이나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상황에 다 하여튼 되건 떨어지건 예. 이준석 돌풍인지 태풍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람은 예.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장차 민주당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벌써 젊은 세대들이 들썩들썩하고요. 그래요? 우리는 왜 못하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기 때문에 네. 이거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선 이런 돌풍이랄까 신선함이 없었잖아요. 별로 관심을 못 끌었죠. 그건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냐라는 얘기들을 또 당 내외에서 듣고요. 예. 진단을 해보면 답은 뻔합니다. 우리 집은 이런 바람이 불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나. 그건 계파의 그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세력과 계파가 어떻게 보면 틀에 짜여 있기 때문에 예. 젊은 세대들이 특히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예. 세대를 막론하고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게 이제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예. 모두의 눈에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이게 정당으로서 국민들 앞에 우리가 쇄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내부에 식견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1대가 개원이 돼서 벌써 1년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로 1년이 된 거죠. 오늘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인데 그 1년 동안에 민주당에 엄청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초재선 특히 초선급 중에서 특별한 얘기가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네.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예. 점에서 봤을 때 옆집 일이지만 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옆집 한 동네 잘 사이좋게 모여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우리 맨날 싸우는 집인데. 국민의힘도 예. 지금 이준석 우리 후보가 네.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측한 것처럼 나경원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제 예상대로 된다 하더라도 예. 이준석 이 돌풍 또는 이준석 현상까지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준석 현상으로 나타나는 정치 변화의 강한 요구, 예. 국민의 명령 이거는 누가 대표가 되든 하여튼 안고 가야 되는 네. 그런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아주 강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고요. 누가 네. 당대표가 되든. 나경원 대표가 돼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이준석 후보를 아마 당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당을 쇄신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이제 현상을 앞으로 장 지켜보게 될 변호사님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이준석 후보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 같아요. 손자병법대로. 그렇죠. 결과 관계없이 그 돌풍은 유지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승리라기보다는 네. 국민의 그런 분출 그 욕구가 국민의 정치 변화에 대한 욕구가 이준석을 통해서 분출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본인도 거기에 이제 수혜를 또 입고 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의 파장이 그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으로 이렇게 파장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돌풍으로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에너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뭐 옆당이지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참 안타까운 게 예. 이제 거기도 이런 이준석과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젊은 세력들이 저는 충분히 이렇게 힘을 기르고 또 예. 나올 수 있는 국민들 앞에 튀어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네. 그 당내의 여러 가지 사정들 특히 뭐 문자 폭탄으로 예. 대변되는 이렇게 이제 언로가 막히면서 이게 거기서 튀어나온 사람들이 이제 김남국, 김용민 이런 예. 초선들이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그분들은 기성 정치나 기득권에 맞서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냈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 기득권들 자기 선배들 기득권들을 옹호하면서 네. 자기 몸집을 키우는 그런 네. 노선을 택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와는 굉장히 결이 다르고 방향도 다른 네. 그런 이제 모양을 띠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에는 어떤 초선이 개혁 역량으로 이렇게 승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신데요, 신 의원님. 아니 저는 그 대목에 일면 승복하면서 일명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 있는데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나이보다는 나이나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젊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연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득권, 이 당내의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외부의 바른 세력들한테 옳다고 얘기하면서 당과 싸울 수도 있는 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4.7 재보궐 해서 지금 여야의 공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 그리고 싹수 있는 싸가지 있는 정치를 해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나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초재선 뭐 이런 선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젊게 생각할 수 있냐. 그리고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예. 지금 이런 리더십을 가령 말하자면 이제 이 후보에게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야, 너 한번 해봐라.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지금 하는 건데 예. 만약에 당선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 후보가 만약에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실망도 커요. 넌 나이만 젊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이와 경륜의 문제가 이제 한꺼번에 요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담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동과 조치를 해달라. 예. 그러니까 라는 잘할 것 기대가 있는 같습니까? 만약에 된다면 이준석 후보. 그건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데요. 예. 지금까지 이제 10년 한 분이거든요. 예. 나이는 물론 젊지만 벌써 경력이 딱 올해로 10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픽업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 벌써 두 대통령 동안 여당에서 있었고 야당에서 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과 실전을 겪어본 건데 예.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힘 내부로부터 들어본 걸로는 좀 평가가 엇갈립니다. 엇갈려요? 네,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옆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지금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이 요건은 예. 된다고 하더라도 숙제고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나경원, 주호영 어떤 분이 되더라도 이 후보의 본인은 물론이고 이 후보가 소속하는 이쪽의 역량을 당내에
흡수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기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그거는 때문에. 두 분이 같은 의견이세요. 네, 지금. 그건 이제 이 후보의 역량이나 콘텐츠가 어느 거느냐, 어느 정도냐라는 건 정말 한번 겪어봐야 될 일입니다. 사실 이건 당내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까 주호영 의원 인터뷰했거든요. 네. 대선을 감당할 그릇이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도 경륜이다. 이 말씀 하시거든요. 이제 그 이준석 후보에게는 네. 지금 이번에 당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또 우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당 대표가 아니고 예.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냥 당내에 대선 주자들이 많고 그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당 대표가 그냥 관리만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뭐 저 이렇게 초보 예. 이게 당 대표 경력이나 이렇게 리더를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젊은 분들도 이제 얼마든지 기회를 저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지금 당 밖에 유력 주자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고 당내에도 또 대선 주자들이 있고 예. 이분들을 다 아울러야 되는 아. 이제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 예. 또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아. 불과 2, 3개월 내에 그런 작업을 해내야 되는 네.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 거, 과제를 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잘 해내면 정말로 정말 우뚝 서게 될 겁니다. 대선 주자 얘기까지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삐끗해가지고 예. 뭐 뭐가 일을 자꾸 그르쳐다 뭐 이렇게 잡음이 되면 나고, 본인이 이렇게 젊은 정치인인데 예. 본인한테 굉장히 어떻게 씻기 어려운 그런 멍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그렇군요. 점에서 이게 독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분위기를 잘 끌고 온 건 너무나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고 빚을 진 겁니다. 우리 당이. 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 당원들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정권 교체를 알겠습니다. 위해서 어떤 길이 옳은 것이냐. 네. 역시 경험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밤 TV 토론이 있어요. 바로 이런 논쟁이 주가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인터뷰에서도 계속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좀 민주당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회고록을 냈는데 당 안팎이 시끌시끌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반면에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신 전 의원께 여쭤볼까요? 두 가지 얘기를 지금 당내외에서 지적받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꼭 책을 내야만 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네. 질문은 왜 지금이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써야만 했느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고 이 재판이 부인 것까지 하면은 뭐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법률적으로 얽혀 있어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판인데 그렇군요. 이 재판 중에 이렇게 쓰는 것이 법정에서 얘기해야 될 얘기를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할 얘기를 본인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책으로 이렇게 써야 될 만큼 뭔 긴박한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4.7 재보궐 해서 참패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이 진행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9월 전당대회를 앞둬서 지금 현재 아직은 뭐 결론을 저희들이 모릅니다만은 9월 네.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라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매듭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몇 개월 동안은 정신없는 또 한 3월 9일까지죠 내년 그렇게 갈 텐데 이 대목에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이슈가 조윤 대결과 추윤 대결까지 겹쳐서 굉장히 복잡해질 수 논란이거든요. 있네요. 그 몇 년이라는 기간이 문재인 정부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고 이것을 이제 내년 3월 그 선거에서 대선에서 또 총정리를 해야 될 판인데 예. 다시 이것을 해가지고 또 논란을 일으키고 뭐 제가 책은 안 봤습니다만은 지금 오늘부터 책이 시판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네. 시판이 되는데 틀림없이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많은 부분 할애를 굉장히 했을 강력히 텐데. 비판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뭐 그렇게 될 텐데 예. 물론 조국 전 장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대목도 있고 윤석열 전 총장한테 매우 유감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또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고 예. 조국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가고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봤을 때 맞느냐 하는 얘기가 당내외에 지금 있거든요. 네, 우려의 목소리 많이 우려의 전해주셔야 목소리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근 결정이 돼서 내일부터 이제 시판에 들어가면 예. 실제 책 내용을 보고 또 다른 이슈가 알겠습니다.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하고 우려하고 좀 하여튼 불편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신경민 의원님 같은 저런 목소리들이 민주당에 더 많았으면 아마도 더 많았다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 타이밍에 예. 책을 내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어허.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히려 뭐 추미애 전 장관처럼 그렇게 오히려 이제 계속 두둔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뭐 추미애 장관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밖에도 꽤 있어요. 예, 뭐 많았죠. 그래서 두둔하고 또 오히려 더 편을 드는 예. 그런 목소리들이 더 주류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보면. 근데 제가 이제 그 변호사로서 예. 변호사로서 피고인인 이 이제 조국 가족 예. 지금 특히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지금 수감 중인 상태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건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예. 이런 책을 내는 것이 아하. 어떤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라는 점을 저는 고민을 했어야 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왜 이런 책을 냈을까라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148조 예. 진술 거부권이죠. 이야기하지 않겠다. 예. 이거를 뭐 한 300번 넘게 했다라고 이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변론을 하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정에서 보장받았는데 그거는 다 내팽개치고 예. 지금 장외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준엄하게 경고를 했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지 않을 때는 개전의 정이 없다. 이렇게 꾸짖는데 예. 개전의 정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가했다라고 예. 한 발 더 나가서 꾸짖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판결문에서 봤을 텐데 예. 여전히 검찰을 공격하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항변을 법정 외에서 하는 것이 본인도 그렇고 본인 알겠습니다. 배우자의 사건에도 전혀 네. 도움이 안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그 부분에서 질문 좀 안타까운 드릴게요. 그 회고록의 개인에 대한 변명으로 이 회고록을 쓴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검찰 개혁이나 이 개혁에 대한 대의도 있어서 그런 동기도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 개혁에 관한 뭐 내용, 소고, 논문 이런 걸 쓰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것은 뭐 검찰 개혁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수준에서 논의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잠깐 여기서 그렇다면은 결국 조국 대 윤석열이라는 또 하나의 프레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곧 그 전당대회 회의 이후에 국민의힘에 들어올 거다. 이런 관측이 오늘 주호영 의원 인터뷰에서 이 방송에서는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을 공개적으로 만난 것만 봐도 그런 짐작이 들어요. 이런 어떤 그 윤석열의 이제 정치의 중심권으로의 진입 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님? 이건 뭐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윤 전 총장이 등판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지금 어느 판으로 등판하느냐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관심거리죠. 네. 시기는 하여튼 6월 11일 전당대회에 뭐 전후해서 예. 뭐 나올 거라는 설들이 많고 또 7월 등판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거야 뭐 본인이 선택하기 마련인데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는 것은 일단 시사하는 바가 있죠. 예. 근데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의 메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 개파나 여러 가지 정치적 입지로 봐서. 예. 그래서 권 의원을 만났다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것은 저는 조금
비약이라고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관심이 있다는 표시는 분명히 한 건데 예. 제3지대로 갈 거냐 그건 또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연락을 한다고 그러고 4월 10일쯤 연락을 했는데 조만간 뵙자고 그랬는데 벌써 이 시간까지 안 만났다는 것은 조만간의 시한은 지났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예, 특히 대선배인데 김종인 위원장한테 4월 10일 날 조만간 보자고 그랬으면 열흘 안에 결판을 내야지. 네. 지금 벌써 한 달하고도 20일이 지났으면 그 어르신 오래 기다리게 네, 하는 건 이건 결례 아닙니까? 이거? 어르신 오래 기다리시게 했다는 건 예, 괘씸죄. 괘씸죄가 아니고 뵙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벌써 한 달 20일 지났는데 어떤 어른이 2달 가까이 돼서 연락했는데 그래 괜찮네 이렇게 말씀하실 어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전화를 하면 그런 걸로 봐서 국민의힘도 아니고 제3지대도 아니고 약간 어정쩡한 정치적 스테이터스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생각이 전당대회 됩니다. 끝나고 당대표 뽑히면 그땐 좀 네, 빨라지지 이제 않을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근데 지금 모든 후보들이 예. 다 윤 전 총장한테 나하고 사실 제일 친하다, 인연이 예. 있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예. 뭐 당연히 끌어당기겠죠. 예, 장 변호사님. 네. 예, 어떻게 전당대회 이후 빨라지겠죠? 글쎄요. 근데 이제 그게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차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극적이죠. 예. 이제 뭐 대통합 얘기하고 용광로 얘기를 하면서 그 대선 열차를 9월에 출발시키겠다. 네. 그 전에 다 모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예정대로 뭐 7월에 출발시키고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승민 개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승민 그러면 이제 뭐 당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만한 그런 여력이 없이 곧바로 출발시키겠다라는 것은 예. 결국 당내 주자들 중심으로 대권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당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아까 주호영 그 의원은 전당대회 끝나면 바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당 대표가 됐을 때를 아. 상정하는 거겠죠. 주호영 전 대표도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군요. 자,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런 가능성 다 검토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예. 이 일도 마찬가지로 옆집 일이지만 우리 집이라고 뭐 굉장히 밀접합니다. 옆집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신입님. 우리 옆집 관심 많습니다. 네. 정치라는 게 원래 우리 집 옆집 다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럼 남의 집에 이제 숟가락이 몇 개인가도 좀 보시고 네. 또 뭐 금수저, 은수저 다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집에. 그러면은 저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뭐 네. 시기 조정해야 될 이유 없습니까?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예. 저는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냥 아마 예정대로 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예. 예정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 두 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셨는지 이제 곧 판가름 납니다. 잘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정치업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장진영 변호사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